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진짜 비밀은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1960년에 1만 달러를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주가가 오르는 것만 가만히 지켜봤다면 2024년 현재 이 돈은 약 98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에 가까운 거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만약 여기서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를 추가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집니다. 바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을 모두 다시 S&P 500에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같은 1만 달러는 2024년에 무려 6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산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자산에 투자했는데도 결과는 6배 넘게 벌어진 겁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 단 하나의 차이는 바로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트포드 펀드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이 만들어낸 총 수익의 무려 85%는 주가 상승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급된 배당금과 그 배당금을 다시 투자해서 얻은 복리 효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 단순히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열린 과실, 즉 배당금을 다시 땅에 심어 나무 자체를 늘려나가는 복리의 과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부의 증식 엔진인 배당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기업들은 왜 힘들게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누려는 걸까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그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힘들게 번 돈을 왜 굳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걸까요?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더 키우는 게 이득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을 향한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으며 주주들과 이익을 나눌 만큼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는 자신감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말로만 회사가 좋다고 외치는 것보다 실제 현금을 주주들의 계좌에 직접 꽂아주는 것만큼 확실한 증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배당주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는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장기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쉽게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익을 내도 사내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주주에게 그 성과를 공유하는 주주 환원이 기업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배당주를 골라내야 할까요? 단순히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단연 배당 수익률일 겁니다. 현재 주가 대비 내가 받을 배당금이 몇 %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지표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악재가 터져 주가가 폭락했다고 가정해보죠.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반토막이 나면 계산상 배당 수익률은 2배로 뛰어오릅니다. 이 숫자에 현혹되어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폭락한 주가로 인해 배당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배당 수익률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지표인 배당 성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성향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보통 재무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들은 순이익의 약 30%에서 60% 사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주 환원에도 충실하면서 동시에 남은 이익을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80%나 90%를 훌쩍 넘어간다면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소진해버리면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같은 미래를 위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는 배당 연속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표는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당금을 꾸준히 그리고 늘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증표와도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모두가 움츠러들었던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며 배당을 유지하고 성장시킨 기업이라면 그 어떤 재무제표 숫자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렌즈로 꼼꼼히 옥석을 가려냈다고 해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배당금을 내 계좌로 받기 위한 실전 규칙, 즉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실전 규칙의 핵심은 바로 날짜 계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주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T+2 결제 시스템이라는 중요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T는 거래일, 트레이드 데이트를 의미하고 플러스 2는 그로부터 이 영업일이 지나야 실제 결제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오늘 주식을 샀다고 해도 주주 명부에 제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건 이틀 뒤라는 이야기죠. 이 간단한 규칙을 모르면 애써 고른 배당주로부터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인 배당 기준일에 내 이름이 주주 명부에 있으려면 T+2 시스템에 따라 반드시 그 날짜로부터 최소 2영업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 바로 다음 날을 우리는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진 as earlier, 날이라는 뜻으로 이날부터는 주식을 매수해도 이번 배당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가가 예정된 배당금만큼 하락한 상태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배당의 원리부터 실제 수령 방법까지 알았으니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마침 최근 정부 정책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한국 배당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증시에도 주주 환원이라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당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앞다투어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배당금을 늘리면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믿고 투자할 만한 배당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의 본고장은 역시 미국입니다. 한국이 이제 막 주주 환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면 미국은 이미 분기 배당은 물론 월배당 문화까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나 존슨앤드존슨처럼 무려 50년 이상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킹 기업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물론 이렇게 좋은 개별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골라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훌륭한 대안이 바로 ETF, 즉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여러 우량 배당주를 한 번에 사모은 종합선물 세트 같은 개념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배당 ETF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SCHD는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고 BYM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대형주들을 골고루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VYG는 지금 당장의 배당률보다는 미래의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갈 잠재력이 큰 배당 성장주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각의 성격이 뚜렷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기에도 용이합니다. 미국 배당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환전이 번거롭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국내에서 원화로 더 편리하게 투자하면서 월배당까지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미국 배당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환전의 번거로움이나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화로 편하게 투자할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추종 ETF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SCHT나 VYM 같은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원화로 주식을 사듯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즉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에서 이 ETF들을 담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아끼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장의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바로 연 10%가 훌쩍 넘는 파격적인 수준의 월배당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이 상품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는 주가 상승이라는 자본 차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높은 현금 흐름을 얻는 전략이기에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금과 관련해서 2026년부터는 한국 배당주 시장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액 자산가들이 배당주 투자를 꺼리고 기업들도 배당에 소극적이게 만들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투자자가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신 최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입니다. 어떤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든 이 계좌들을 활용하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이연시키거나 아예 면제받으면서 배당금을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 재투자가 만들어내는 복리의 마법의 강력한 부스터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배당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략은 전체 자산의 50%에서 70%가량을 SCHD나 VYM과 같은 우량 배당 ETF에 투자하여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배당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굳건한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50%의 자금으로는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두세 개의 우량 개별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배당 투자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중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배당 커스입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어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배당금을 줄이거나 아예 지급을 중단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받기로 한 돈을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최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가와 배당금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위험은 바로 금리 상승기입니다. 만약 은행 예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위험 부담 없이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주가 변동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배당주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더 안전한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배당주 시장 전반이 부진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배당 투자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좇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훌륭한 기업의 주주가 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그 과실을 다시 투자해 더 큰 부를 일구어가는 시간과 인내를 동력으로 삼는 장기적인 여정인 셈입니다.